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김다혜님 사연인데요. 현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현혜님이 친구 역할 한번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큐. 우리 약속할 땐 조금 지키자. 아,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매번 너 때문에 기다리잖아. 아니, 회사 눈치도 보이고, 지하철이 너무 막혔어. 여기까지 할게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현혜님은 늦었을 때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저는 사실 사연을 보면서 조금 찔렸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좀 늦어서 너무 난처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있죠. 저도 늦어서 너무 난처하고 너무 미안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좀 그래도 친구와 사이도 멀어지지 않고 그래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게 내가 밥을 사는? 내가 밥을 먼저 사는 게 저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친구의 하라든지 이런 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살고 있는 28살 직장인이고 방송을 잘 듣고 있어서 제 고민을 보내요. 10년 넘게 이어온 3명의 친구 모임이 있어요. 직장 생활로 다들 바쁘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모이는 게 전부지만 만나면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문제는 그중 한 친구만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퇴근하고 7시에 보기로 했는데 다른 친구는 6시 50분쯤에 이미 지하철 입구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늦는 친구는 7시 20분이 되어서야 미안, 퇴근이 늦었다라면서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현인영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입장일 땐 어떻게 해요? 아까는 반대 입장이었고 네.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친구가 늦는다. 저는 사실 내가 너무 허기지거나 혹은 내가 너무 뭔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입장으로 항상 약속에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이 아니고 누군가를 이렇게 여유 시간에 만난다고 했을 때 조금 그래도 대비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너무 허기진 상태고 내가 막 그 친구를 너무 아무 하는 일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민해질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네. 뭔가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리기 위해서 카페에 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네. 뭐 서점이라든지 네. 내가 구경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거군요. 네. 뭔가 그 사람을 못 빠지게 내가 기다리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직장을 다녔을 때나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저녁에 일 끝나면 너무 배고프고 그리고 빨리 이제 친구들이랑 뭐 회포를 푼다거나 이런 거를 항상 좀 기다리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뭔가 친구를 내가 기다려야 한다면 뭔가 핸드폰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뭔가 그런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보내려고 왜냐면 내가 그 친구가 늦은 상황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나의 기분과 태도는 또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를 낸 적은 없어요, 그럼? 늦어서 화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조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는 네. 받아들이는 거군요. 근데 그게 사실 이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10년이 넘게 친구를 알고 지냈는데 이 친구만 유독 매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늦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 같아도 좀 짜증이 안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세 번까지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주겠다만 이게 너무너무 반복이 되면은 사실 사람 입장에서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늦는 친구가 있으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화를 낸다. 약속 늦을 때마다 화를 내줘야죠. 너무 늦었으니까 짜증난다라든지. 두 번째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파토하는 거야.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연자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이런 고민 사연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요. 네. 친구랑 약속 시간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면 약속 시간이 안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때 그 세 가지를 넣거든요. 어, 화를 낸다거나 집에 아니면 간다거나. 집에 가서 화통을 낸다거나 손절. 아니면 진짜 이 친구랑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사연을 읽었었을 때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친구랑 알고 지내는 시간이 오래됐고 네. 그리고 둘 사이가 아니라 한 명이 그러게요. 더 있어. 세 네. 명의 모임이니까. 음.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럼. 네, 좋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음. 친구는 미안하다는 카톡이 다였어요. 내가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약속할 땐 시간 좀 지키자. 매번 너 때문에 기다리잖아. 그러자 친구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회사에서 눈치도 봐야 하고 지하철에 막혔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의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모임이었고 우리는 매번 이유도 묻지 않고 기다려줬었거든요. 왜 매번 똑같은 변명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지 말자고 하는데 미안하단 말만 하고 넌 안 변하자라고 소리쳤어요. 사연자님은 지금 감정이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결국 친구도 안 되니까 갑자기 울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올해에만 4번 정도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이었으면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4번이야. 네. 이거는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 진짜 많은 거잖아요. 네. 이제는 친구를 이해해주기 싫어요. 음. 다른 친구도 다 좋은데 늦는 것만큼은 싫어해요. 레스토랑 예약도 취소되기도 하고 공연도 못 본 적이 있어서 신경이 한상 쓰여요. 하지만 10년 우정이라 손절도 못하겠고 셋이 같이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한쪽하고만 어색해지기도 어렵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일단 하긴 해야 될 게 친구가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어. 또 하나는 늦었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긴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 없는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화났는데 풀어줄 생각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연자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떻게 친구한테 말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귀책 사유가 그 늦으신 분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관계를 조금 호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당사자여도 사실 끊어내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10년 동안의 우정인데 그 안에서 나만 노력하고 있나? 뭔가 상대방의 노력이 안 보이면은 그 관계에서 오는 뭔가 허탈함? 그리고 실망감도 되게 클 것 같고 이게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안하다고만 하고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다,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내가 항상 이해해주니까 내가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사연자님 입장에서 내가 만만한가? 그러니까요. 나는 분명히 화를 내고 말했는데 너는 왜 안 변해? 음. 이런 입장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생각에는 친구는 습관이 일단 늦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약속 시간을 늦는 거는 네.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이게 있어요. 엄마가 이거를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거든요. 맞아요. 습관을 자리 잡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본인이 그냥 의지를 가지고 본인한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네, 같은데.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지금 직장인이면 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회사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말을 예쁘게 했으면 사연자님이 그래도 어느 순간 화가 풀릴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미안하단 말을 하지만 그 뒤에 아니면 그 이후에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안 느껴져. 네, 그쵸. 그럼 이게 저였어도 저는 이 친구한테 더 화를 냈을 것 같아. 맞아요. 어느 누구든 이 상황에 있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반복되는 핑계를 계속대는 친구가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너무 안 느껴지죠. 혹시 현희님이 친구가 이렇게 뭐 늦거나 아니면 나한테 실수를 했는데 진심처럼 느껴졌을 때는 언제? 저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 실망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뭔가 여자친구들끼리에는 또 남자친구 이야기가 되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한테 너무 소중한 친구다 보니까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줬는데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니까 홀라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네. 너무 그 당시에 너무 저는 충격적이고 이 친구한테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물론 이 친구랑 저도 한 10년 정도 이어온 친구였는데 그러고서 저는 그 친구와 한동안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그 관계를 끊어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한테 집에 이렇게 놓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네. 그 편지를 보고 혜니님이 네.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네. 예전의 관계처럼 조금은 돌아온 거군요. 네네. 완전이라기보다 어쨌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갔고 회복을 한 거죠. 네, 회복을 한 거죠. 그 편지에 너무 좀 그런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어쨌든 그 편지에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고마웠고 뭔가 그런 그 친구의 행동에 진심이 담기면은 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 사연자님 사연에서는 그 분의 진심이라든지 그런 행동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우리가 진심을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자꾸 거짓말을 치거나 네, 핑계를 다른 대거나. 이유를 덧붙여버리면 그거는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진심을 확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웬만하면 믿어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복되거나 자꾸 이 친구가 덧붙여 말하니까 핑계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 핑계도 듣고 싶지 않아. 싫어졌어. 이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저는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계속 됐을 때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7시에 만나야 되는데 20분 뭔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기다림이죠. 막연한 정확하게 기다림. 20분 만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25분 만에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빠르게 와도 애매하게 오면 내가 뭔가 잠깐 서점 가려고 그러거나 그쵸. 쇼핑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왔다 그러면 또 다시 만나야 되고. 맞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 오느냐에 달려있다 보니까 그 주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늦어도 막 뛰어온다거나 헥헥거리고 왔으면 그래도 노력한 건데 맞아요. 아무렇지 않게 진짜 퇴근하고 막 와서 평소처럼 한다 그러면 얘는 노력 안 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 행동이 잘 안 보이면은 그거는 그분의 진심이 맞다. 뭐라고 이게 말로 하는 거는 사실 거짓이어도 진실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간절하면은 행동에서부터 바뀌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사연인 것 같고 좀 이렇게 멀리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0년 우정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늦으면 늦는 대로 계속 또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본인 스스로한테 에너지가 있으면 나도 사실 일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에너지 쓰고 인간관계 하면서 에너지 쓰고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또 말을 하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게 남아있으면은 이렇게 화를 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화를 냈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는 이제 인정해야 돼요. 네.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도 편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게 그 친구한테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여태까지는 내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로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면 그게 그 친구한테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친구한테 어떤 뭔가 변화? 타격을 주고 싶다면 내 행동을 보여주는 게 나을 우리가 것 거울 같아요.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연자님이 가능하다면 3명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둘이서만 봤을 때 네. 내가 30분을 늦게 가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분명히 사연자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네. 있으신 것 가지신 분 같아요. 같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늦는 사람이 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러면 봐야죠. 역으로. 역으로 한번 30분 늦거나 뭐 진짜 복수하고 싶으면 1시간 늦어야죠. 근데 그게 한 번은 내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연자님이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늦는 분이시다 보니까 늦으면서도 내가 역으로 해보는 음. 건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음. 늦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한번 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다만 이런 극약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친구가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거울 치료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짧게 대화 나눈 건데 친구가 늦을 것 같으면 약속 시간을 7시로 말하지만 7시 15분에 모여야 되는 거야. 암묵적으로. 네. 친구 둘은. 네. 그러니까 분명히 20분 정도라도 15분 늦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7시에 모자 했는데 우리가 15분에 왔는데 그 친구가 먼저 와 있어. 그러면 친구한테 미안하거나 고맙다고 말해주면 되잖아요. 네. 빨리 와줬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 이 친구를 시간을 20분 당기는 거는 절대 못해.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진짜. 근데 저는 가장 좀 효과가 좋은 거는 그 사람과 서서히 멀어져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정말 간절하면 10년 우정을 나만큼이나 그분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분명히 행동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키려고 해야 되니까. 네. 왜냐면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이 친구가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는 게 힘들 거란 말이죠. 근데 뭔가 내가 내 에너지와 뭔가 생각을 이렇게 쓰면서 그 친구한테 복수를 하거나 그런 거는 결국에 나를 좀 갉아먹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또 써야 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일하고 또 다른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점점 멀어져 보는 것도 좀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분명히 또 친구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연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는 계속 뭔가가 있으니까 속마음을 말하진 않아요. 회사 일이 바빠도 친구 모임이니까 가서 참여해서 재밌게 놀고 오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그냥 재밌게 놀고 또 다음에 만나야지. 근데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너 무슨 힘든 일 있었어? 회사 일 힘들어? 아니면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고민 사연을 털어놓은 주제까지도 한 번에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나는 이런 상황들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화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해주고 그 친구 생각을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면 내가 수긍을 할 수 있고 이 친구를 이제 포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나의 감정이 F로 좀 간다면 10년 우정을 지켜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속마음도 말 안 하고 또 딴소리를 하는 것 같고 내년에는 안 볼 사이일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럼 현희님 말처럼 점점 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희님이 한번 열어주세요. 제가 아무거나 한번. 두구두구두두두. 오! 각오가 필요하다. 각오. 그러면 현희님이 조금 와. 해석해주세요. 각오가 필요하다. 이거는 기회를 한 번 더 연말에 드리던 아니면 지금 당장 관계를 천천히 끊어내던 어쨌든 그 사연을 주신 사연자님한테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지낸 친구를 밀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거나 내 감정을 깎아내야 되는 건지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갑자기 다시 연락 오면 나는 멀어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뭐 한 3, 4개월 뒤에 또 연락 오면 그때도 마음 약해지거든요. 네. 못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진짜 친구랑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사연보다는 진짜 친구가 뭐 내 남자친구랑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내 돈을 떼어 먹었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내 뒷담화를 막 다른 친구들한테
거짓말로 막 소문을 퍼뜨리거나 네. 이런 관계는 우리가 끊어내고도 속 시원한데 그쵸. 약속 시간이라는 건 사람들마다 눈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누군가 또 기다려줘도 괜찮다. 음. 다만 이게 너무 반복적이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도 맞고. 네. 그래서 각오를 하셔야 지금 유지하든 헤어질 결심이 되든 그러게요. 어떻게 여기서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게 딱 나왔을까요? 다른 것도 한번 오. 여러 가지 답이 있죠. 그러게요. 뭐 그럼 쉬어가라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는 조금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음, 보이기도 하고 현우님이 잘 뽑아주셨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현님한테 도움 됐을 것 같고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